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한 100여 개국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는데다가 우리 국민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제가 먼저 끼어들자면 네. 한 줄 한 줄 정말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유체이따로법 유태 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연설문을 쓴 게 아닌가. 물론 자기가 쓴 건 아닐 테지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대충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 전문을 갖다가 조목조목 따질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쓴 것도 아닐 테니까요. 10일 이제 미국이 주최한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보유국은 과연 어떤 처지인가, 어떤 상황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나라가 활짝 꽃피었습니까? 지금 이 거여 의석을 믿고 더불어민주당 이 현 정권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기는커녕 오히려 저물었다. 꽃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 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지금 민주주의는 진부한 일이 아니라 옛날에 뭐 70년대도 아니고 무슨 뭐 남몰래 뭐 새벽에 쓰는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한 거 맞습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보유국 이게 뭐 뭐 북한 노동당식으로 무슨 자아 비판 이런 거 하는 자리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 양극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몇 차례 한 거의 10개 정도 영상을 찍고 기사도 4번이나 썼는데 그거 이제 같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갖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문재인 대통령 과연 통합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이게 참 이 말은 미안하지만 사실 이제 동서 갈등도 훨씬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동서 갈등이란 건 어떤 지역 지역 갈등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령 세대별 갈등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통합을 얘기할 과연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자문자답을 시간이 날 때 요즘에 뭐 시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문자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잠은 잘 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행사에서도 그렇게 그러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루니까 사회 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나라 국정 최고 총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다 식으로 소위 물타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네요.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표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이 영상 그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집권 기간에 퍼뜨린 가짜 뉴스가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진짜 셀 수 없어요. 손발로는 셀 수가 없고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제가 기억에 최소한 40개. 뭐 1년에 한 뭐 10개씩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것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 입에서 나온 거. 그 정도 됩니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집권 초반 뭐 적폐 청산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같은 국민 안에서 뭐 저를 찍지 않으셨던 국민들도 뭐 포용하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이 방역, 백신 이런 걸 떠나서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속수무책이라고 또 할 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있습니까? 박 기자는 어떻게? 아니, 저는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 국가관, 민주주의 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되게 화가 나는 게 이 가짜뉴스와 진실을 가리고 방역과 백신 접종을 이제 방해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접종률 이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 몇 %.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막 뭐 하루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이거 얘기하면 가짜 뉴스 유포자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왠지 분위기가. 백신 이런 거, 방역 이런 거 비판했다가 그럴 소지가 또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돌파 감염. 사망. 이 돌파 감염이랑 또 제가 그냥 이거 주제와 상관없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항체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항체를 무력화, 뚫고 침투해가지고 감염이 된다? 이게 돌파 감염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항체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뚫고 그렇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항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항체는 있는데 오마크론인가 그런 항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오미크론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그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돌파 감염이고, 또 요새 표현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조용히 오는 겁니까? 아니, 숨어서. 스텔스. 마치 이 바이러스는. 근데 바이러스 다 스텔스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균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마치 무슨 지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은폐해가지고 인체에 침투하는 것처럼 스텔스 오미크론? 그거는 그냥 기존 검사로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마치 바이러스가 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과대 포장, 선전해가지고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지금 남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방역 같은 경우에도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고, 뭐 위드 코로나 하자 그랬으니까요.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체가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 감염병, 유행병이 확산했을 때 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는 뭐 이렇게 누가 기침하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니라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혹시나 위중한 상황으로 빠졌을 때 내가 치료도 못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뭘 했냐 그겁니다. 방역, K방역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병상을 과연 얼마나 확보했고, 의료 인력은 과연 또 얼마나 확충했고. 지금 병상이 없어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는 뭐 어디 뭐 원장한테 뭐 전화 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또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민간 병원에다 자꾸 병상 내놔라 이거를 했지. 뭘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건 한번 다음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일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으로부터 우리 체제를 어떻게 지켜야 될 수 있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인데, 이거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 이거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 누구 얘기할까? 그리고 또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징후,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 아니 뭘 그 가짜 뉴스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내부 상황부터 좀 정리를 안정화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과연 투명, 공정 이런 표현들이 부합할까?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뭡니까? 공정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정치 경력이 없는데 소위 진짜 일천한데 네. 검사 출신의 정치 신인이 지금 지지율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있습니다만 뭐 1, 2위를 다투죠.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는 까닭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불공정하다. 그렇죠. 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직무 정지에 관련한 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막 방송이 나오는데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옳았다라고 어떤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나오는데 전 또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표창장 하나 갖고 그러냐고. 표창장,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뭐 표창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 표창장 하나 갖고 그래요? 이러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소위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거는 네. 부패와 무관한 겁니까? 부패와 무관합니까? 아니면 그 표창장 얘기가 나왔지만 네. 어떤 공정과 무관한 겁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놓고서는 저희는 분명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유죄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 지금 그의 누굽니까 배우자 정경심 씨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있죠. 그리고 2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조국 전 장관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는 이 얘기를 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연설문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일으켜냈습니다. 민주주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가 일어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 세력은 과연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데모했잖아요, 데모. 그리고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군사 독재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글쎄. 이 권위주의 체제라는 거는 지금도 아마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어떤 그 민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전 세계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어떤 전체주의, 공산당,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그런데 이 집권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포갑 통치 체제, 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가 어딥니까? 북한하고 중국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북한과 중국의 가장 유화적인, 좋게 말해서 유화적이고 굴종적이다라는 표현, 비판마저 듣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박 기자가 하나하나 잘 꼬집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 100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규모가 크고 포갑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뭡니까? 중국은 중국몽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올해 초에는 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요거를 축하하고 어쩌고 전 세계에서 소위 자유민주 진영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 중공 저기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석이 아닙니까? 중국 국가 주석 겸 중공 총석이한테 이게 전화해가지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음 50년 이거 100년도 더 이렇게 번창 이런 취지로 축하 격려를 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격려를 했으면 뭐라도 뭐 얻어오는 거라도 있어야지 뭐 맨날 욕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네. 이거 요즘에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네, 그러다 관심이 보니까 없죠. 그냥 쓱쓱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나마 네. 저라도 네.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선 끝나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 달에 네. 봉화마을에 갔습니다. 네.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뭐 아마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방문입니다. 네.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봉화마을에 그거를 정말 자기의 신조로 삼고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퇴임 이후에 네. 봉화마을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자이든 타이든. 네.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